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도 또 암울한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단체 보조금 아시죠? 불법 카르텔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보조금 문제가 전국 뜨거운 뉴스로 부상하면서 인천도 불법 카르텔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정승현 연수갑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그간 시민단체 배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정승현 유튜브에서 불법 카르텔이라는 시리즈 방송이 있었습니다. 직격탄을 날린 시민단체는 인천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맹공을 쏟아내자 평복은 정승현 유튜브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말았는데요. 인천에서 국회로가 평복단체의 민낯이 더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석자 중 고소는 아무나 할 수가 있지만 정 위원장은 어이가 없는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것은 그간 양지에서 평복시민단체가 누렸던 전 지방정부의 불법 카르텔이라는 우욕에 대해 더 파헤치는 명분을 주었다는 전언입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일어난 불법 카르텔 중심에는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 지방정부가 중심이라는 논조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 후퇴가 아닌 더 강경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문제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첫 서두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며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민참여 예산특위위원장인 정승현 국힘 연수갑 당협위원장이라고 운을 떼면서 좌파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라고 거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던 저와 하태경 중앙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위원장이 평복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지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둘러싸고 평복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영되었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힘 인천시당 주민참여 예산특위와 중앙당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에서 인천 주민 참여 예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개요를 설명한다라며 그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폭로전으로 맞섰는데요. 그 내용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당의 연도 주민참여 예산은 그 전임 시정부에서 수립한 14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들어와 1919년 200억, 20년 300억, 21년 400억, 22년 500억으로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수십 배 늘렸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시민월세는 4년간 물경 1,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930건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었고 이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3년간 사업비 1,014억 원 중 152건에 투입된 512억 원의 전체 즉 사업비 51%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 사업에 투입됐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중 중앙당 투기 유성걸 의원이 지적한 일명 셀프 심사, 사업 수행 주체가 심사국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밀한 조사를 벌여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에서 셀프 심사, 셀프 집행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사업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사 권한이 없는 기구에서 심사한 것이 138억 원으로 단연도 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36억 원으로 부서 검토나 절차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약 2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더 해봐야 하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나서라고 그간 폐단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음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을 둘러싼 부패 카르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남춘 민주당 시정부와 정의당 평화복지연대라는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결탁해서 벌인 불법 부패 카르텔이라고 직설했습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정의당 출신과 평복 회원들이 주축인 자치단체 공동체와 공동으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올바른 확대 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자치와 공동체, 김모 대표는 중간 지원 조직인 인천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 설치와 조직의 민간 유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10월에 민주당 박남춘 시정부는 김모 대표의 주장과 관련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인천 주민 참여 예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주민 참여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한 뒤에 이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국회 소통관에서 정승현 위원장이 전 지방정부와 평복에 대한 민낯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즉 자치와 공동체에서 주장한 대로 인천시에서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당시 서울에서도 문제가 많아 폐간한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 2019년 1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사업에 자치와 공동체가 단독으로 응모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와 공동체는 2018년 3월에 설립된 단체로 뚜렷한 사업 실정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단체가 어떻게 매년 수백억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권을 갖게 됐는지 모종의 결탁이 없었더라면 가능한 일이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모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 단체경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고 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천 평복은 하태경 의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인천 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정승현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을 준수하는 순수 시민단체라면서 김모 대표가 인천 평복의 공동대표이기 이전인 2016년에 정의당을 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당 특위가 입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장에 따르면 2019년 김모 대표가 인천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모 대표가 2017년경에 정의당을 탈당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평복이 2016년 2월 29일 발표한 2016년 인천 평화복지연대 대표단 및 감사위원 선거투표 결과 공지를 보면 김 대표가 이날 인천 평복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라고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모 대표는 인천 평복의 공동대표로 확정된 2016년 2월부터 정의당을 탈당한 2017년까지 1년여간 정의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인천 평복의 대표나 공동대표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인천 평복의 주장은 거시기한 점이 분명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런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 평복은 거짓말을 되풀이하여 하의원과 저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 평복의 이런 행위 또한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내용이 바로 정승현 위원장이 강력하게 비토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평복 회원들이 주축인 자치화 공동체의 등기부 등본 등의 기록에 따르면 김모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의 이사 중 4인이 정의당 활동 경력이 있고 나머지 2명도 이정미 현 정의당 대표의 정책자문단 일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치화 공동체의 길, 모 비등기 이사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시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을 출마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의 구체적 쓰임새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화 공동체의 모 단체 격인 인천 평북 출신 인사들이 분과위원회 13곳 중 5곳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인천 평북의 주요 구성원이 정의당 소속이거나 출신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정의당의 하부 조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치화 공동체 및 주민 참여 예산 관련 각종 기구에 인천 평북의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면 예산을 주물렀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민주당 박남춘의 시정부에서 정의당 주축단체의 300억 원을 주물을 권한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결탁의 배경으로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를 획책했다는 점을 주요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의 시정부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악용해 1,400원이 넘는 시민의 열쇠를 다룰 권한을 특정 단체에 넘겼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절반이 넘게 불법적으로 집행됐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하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민예산 운영과 관리했던 박남춘 시정부 그리고 정의당 인천 평복이란 세 주체의 한가족 세지분 부패 카르텔이 있었다고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천 평복에서 명예훼손으로 저와 하태경 의원을 고소했지만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바이다. 이참에 민선 7기 인천 주민 참여예산 정책에 대해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그 막대한 혈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수많은 불법 부패 형태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일삼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둔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승현 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시민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이참에 명예훼손이 됐는지 불법 카르텔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집회 등 선거를 개입하는 정치 행각으로 보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삭감 등 예산으로 재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그 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는 유용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시민단체가 그간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보고 그간 시민단체의 사회적 폐단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로서 윤 정부에 들어와 시민단체의 가면을 철저하게 벗기라고 국민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민단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대변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체가 이런 보조금과 관련해 연루가 되어 이렇게 정치권의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시민단체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 목입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언론은 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도 시민단체 부패 카르텔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뒤로 안고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